고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공유한국팀을 만났습니다. 광복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였던 독립운동가 전덕기 목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내달 27일까지 단원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고티비는 카이 글로벌 창업센터와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을 진행 중입니다. 오디션 본선에 오른 공유한국팀은 대기업들이 중심이 된 국내 여행업계에 체험여행이란 독특한 아이템으로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大家好，我们是分享韩国。我们的创业内容是为中国的自由行游客提供旅游体验商品的平台。 공유한국 오선미 대표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데 반해 만족도는 낮고 재방문율도 떨어지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오 대표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식도락 관광 등 제한적인 여행만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한국도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보고 그냥 느끼는 여행에서 체험하는 여행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공유한국은 차별화된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30대 중국 여성들을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학원, 소상공인 등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K-팝 댄스 강좌를 듣고 한국 여배우들의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며 쌈밥 도시락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오 대표와 2명의 직원들은 미리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중국 내 온라인 매체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게는 만족을 주고 내수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려주는 모두가 행복한 사업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조금 더 이제 사회 환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은 매주 크리스천 CEO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오는 9월 3일 있을 본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을 거쳐 오는 10월 결선에서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제71주년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제감정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큼 광복절은 한국교회에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고등신앙연구원은 광복절을 맞아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인 기억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재필과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그동안 잘 알려져 온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구한말 의병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구현영 전도사 등 50인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재단법인 주기철 기념사업회는 광복절 당일인 15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영화 일사각오로 본 신사참배 저항운동의 의의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각오는 지난 3월 개봉해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일사각오는 광복절을 기념해 18일 전국 12개 지역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의 홍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킬로와트당 약 60원이지만 최고 단계로 가면 709원으로 높아집니다. 조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최고 단계에서도 85원 정도로 대폭 낮아집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락스 세례, 찬물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도 제때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시민단체들은 더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거짓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건강보험 당국의 현지 조사는 약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부자 신고나 조사 의뢰 등의 경우에만 현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지 조사 대상 기관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멕시코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사상 처음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내내 멕시코에 밀려 부진하던 우리나라는 교체 투입된 권창훈이 후반 32분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멕시코의 공격을 막아내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4일 D조 2위로 진출한 온두라스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과거 학자금 대출 채무 이력이 있는 약 2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연체 이후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5년간 기록이 남아있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의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쳤던 민족운동의 거인 전덕기 목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숫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소년 전덕기는 미국 감리교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했던 스크랜턴의 영향을 받아 민중을 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평등하게 대우해주는 선교사와 가족들의 그 환대를 통해서 평등 사상을 배우게 되고 4년여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에 이어 상동교회를 담임하게 된 전덕기 목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노방전도에 힘쓰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김구, 이승만 등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덕기 목사와 함께 상동청년회, 신민회를 구성하고 독립협회와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전덕기 목사가 당시 독립운동 세력들의 어떤 구심점으로 떠올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것을 상동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1911년 데라우찌 총독의 암살을 꾀했다는 일제의 음모로 옥고를 치른 전덕기 목사는 1914년 39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남대문 일대의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길고 긴 장례 행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따라갔다. 거의 십리박까지 따라갔다 하니까 이 평민들에게는 거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이 있었죠.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전덕기 목사.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과 함께 구티비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행복을 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오케스트라가 실력 있는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9월 27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차 서류 전형을 거쳐 3분 이내 자유곡 한 곡과 찬송가 한 곡으로 2차 실기 전형을 10월 중 치른 후 실기 합격자에 한해 3차 최종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에겐 4대 보험, 연주수당, 명함 등을 지급하며 개인 연주회 시 방송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대균 단장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며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지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중직 논란에 휩싸인 예장합동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 여부가 이달 안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제10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계총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연 500억 원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감류의 태아복지재단이 사유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용재 감독회장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감독회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SDC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식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힐링캠프 수료식과 함께 6.25 참전 유공자 가족 초청 나라사랑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